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7월 2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미증시는 최근에 막 좀 크게 움직임을 보이진 않아요. 뭐 보합에서 조금 플러스, 뭐 조금 마이너스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크게 뭐 상승하라 그런 폭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시 자체는 지금 조금 어중간하게 옆으로 일단 횡보를 하고는 있거든요. 거의 2주쯤 됐죠. 2주 가까이 횡보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높은 자리에서 횡보를 하는 거 일단은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서 이제 보통은 대금 말거나 하면은 이게 주가가 원래 조금씩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일단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이점이 최근에 원래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애들이 좀 주축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미장에서는 이제 테슬라 오늘 6% 상승, 이렇게 좀 우량주들 위주로 갔다가 좀 상승을 했고, 헬스케어는 뭐 그냥 머크, 일라이 릴리 이 정도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미장은 오늘 저렇게 좀 좋게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2분기 판매량 발표 앞두고 주가 6% 급등. 어제 국채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그 트럼프 당선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아니 당선이 아니죠. 트럼프가 그 토론에서 좀 유리한 포지션부터 해가지고 언론사들 막 대서특필 했잖아요. 해가지고 지금 뭐 바이든 그 후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기술주 좀 낙폭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이제 나머지 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긴장 고조되고 있다. 지금 뭐 아직 이쪽은 불씨가 꺼지진 않았죠. 전면전 조만간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거기다 이제 허리케인 이런 것들 덕에 국제유가 급등. 어제 미장은 딱 요거 두 개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2분기 판매량 오늘 이제 발표하는 걸로 알거든요. 미국. 그 7월 2일이니까 우리나라 뭐 내일 혹은 오늘 밤 뭐 이렇게 되겠죠. 미국 시간이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을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애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지금은 최근엔 이제 자율주행 키워드 갖고 있는 뭐 라이콤 이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반짝반짝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애들이랑 자율주행 관련 주들, 그리고 8월 달에 또 테슬라는 이벤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가는 저기 유전 테마 애들, 그거랑 뭐 이제 좀 한 달이 엮을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이 일단 어제까지는 요거는 지금 계속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특성 머릿속에 좀 박아둬야 이제 장중에 이제 매매할 때 그래도 한번 맞다, 요즘 상한가 갈 법한 종목들이 진짜 못 가더라, 그러면은 뭐 이제 욕심을 좀 줄이고 익절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종목 장세, 개별주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장이 유동성은 엄청 말라요. 대금 자체가 어제 코스닥은 이제 7조 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루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만 거래대금이 전체적으로 좀 줄고는 있어요.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 참여, 그 참여도도 점점 낮아지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시장에서 사고 팔고 막 계속 좀 주도주급의 대장급들, 그런 종목의 빈도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낮아지는 거는. 그리고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 시장 자체가 좋진 않죠. 특히 코스닥은 개인들이 그 좀 체감이 엄청 크게 되는 시장이에요. 코스닥이 대금이 많으면은 막 중성주들 막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좀 손 댈 것도 많고 매매하기 좋았어. 근데 대금이 말려면은 코스닥은 특히 바로 직격탄으로 개인들한테 체감이 바로 옵니다. 자, 그다음에 주도주들이 상한가 갈 법한데 못 가요. 요것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슈팅을 좀 강하게 주는 종목군들이 계속 좀 등장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주간 일정으로 넘어가면은 오늘 미국 동부 시간 뭐 화요일 HLB 항서자 FDA 미팅이 있고, 어제 그거 덕분인지 바이오가 HLB가 좀 밀리다가 뭐 살짝 좀 돌려놓기는 했어요. 이게 하락폭이 있다 보니까 좀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또 10% 가까운 뭐 수급이랑 같이 이렇게 좀 돌려놨었고, 오늘 이노스페이스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휴장이 7월 4일이에요. 독립기념일.
그래가지고 목요일은 EU 대중전기차 관세 좀 부여를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첨생법도 요때 이제 법안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는데, 첨생법은 조금 그 법안이 중간에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첨생법 관련으로 바이넥스 최근에 계속 꿈틀꿈틀합니다. ST팜이랑 바이넥스가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넥스가 조금 더 좋지 않나, ST팜보다는. 종목 움직임이 좀 그래요. 그리고 금요일은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 요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잠정실적 발표는 좀 중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다음 주로 넘어가면 갤럭시 언팩, 여기선 갤럭시 링 공개를 하고, 이거는 인터플렉스, 이 종목이 좀 엮이죠. 그래서 최근에 쫄쫄쫄쫄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인터플렉스랑 뭐 지니틱스 이런 게 웨어러블 키워드로 갖다 엮이고, 7월 11일 시프터 상장 플러스 CPI 발표, 19일 테슬라 실적, 7월 25일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실적, 8월 23일 엔비디아 실적,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영향 미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거 실적은 좀 같이 묶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달 중에 체코 원전 과연 수주에 성공할 건지 못할 건지, 성공하는 게 당연히 뒤에 해외 국가들 지금 원전 수주에 대해서 계속 좀 연쇄 도미노 작용처럼 더 좋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좀 수주를 해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체코 수주 과연 프랑스냐 우리나라냐, 우리나라는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죠. 요거는 근데 지금 종목들을 뭔가 내가 홀짝으로 갔다가, 혹은 내가 내부 정보 어느 정도 뭐 좀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게 원전이 좀 수주 가능성이 정말 높아, 그래서 뭐 열어볼래,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진짜 좀 재료 홀짝이죠. 대신에 차트가 이제 밀리는 만큼 수주에 성공하면은 그만큼 좀 갭이 더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장중에 나오면 순간적으로 빡 슈팅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시간대가 좀 달라서 해외랑.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7월 4일에서 중순으로 딜레이. 근데 이제 비트코인 요번에 좀 밀렸다가 살짝 다시 좀 숨통은 튀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실적부터 해가지고, 바이든 출마에 이번에 토론 보고서 미국인 72%가 반대한다. 연이은 사퇴 요구. 근데 이제 바이든은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이 미국 민주당 측에서도 사실상 바이든 지금 대선을 4개월 앞두고서 남기고, 거기서 막 갑자기 후보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애초에 대안이 조금 벅차거든요. 대안이 없다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아마 바이든이랑 트럼프 이전 대선 그게 좀 다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채금리 상승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생각해볼 부분이 좀 많습니다. 좀 많아요. 그리고 또 그래도 혹시나 뒤에 뭐 좀 사태 이야기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또 투표를 하는 게 열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봐야 알기는 하죠. 그다음에 이제 좀 쓸데없는 것들 그냥 넘기고, 포항 유전 같은 경우는 어제 산업부 장관이 대왕고래 투자 유치 설명이 진행 중이고, 메이저 업체 관심, 물론 이거는 그 전 6월 달에 석유공사 사장이 대왕고래 유전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 엑슨모빌 포함해서 5곳에서 참여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서 해외 기업 중에 한 곳을 이제 메이저로 앉히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산업장관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조만간 이런 거는 좀 확정 나서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뉴스 기사, 그 YTN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조만간 뭐 해외 기업 어디다 하고 좀 나올지, 그러면서 뒤에 좀 사업 진행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유전 테마는 뭐 언제든 그런 거 뉴스와 함께 또 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신용이 풀렸네요. 계속 좀 쫄쫄쫄쫄 밀리더니 일단은 21선 주변 좀 버티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유가 혹은 중동 지역 불안함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전면전 시작했다를 통해서도
좀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뭐 철강, 피팅부터 해서 요 종목들 최근에 좀 쫄쫄쫄 조정이 나오고 있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는 하반기에 그래도 뭐 툭 하나 붙이면 뭐 툭툭 또 튈 수 있는 그런 섹터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강했던 애들 위주로 갔다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좀 수급 외국인 당일 프로그램 들어오는 거 이것도 좀 같이 묶어보시면 좋고, 자, 반도체는 어제 일단 CXL이 좀 세긴 셌어요. 뭐 오늘 일단 엔비디아가 그냥 움직임이 좀 밋밋하고 AMD 살짝 밀려가지고 오늘 반도체가 뭐 좀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내내 반도체는 계속 관심을 둬야 됩니다.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런 반도체 키워드 CXL 달고 엑시콘, 네오셈. 엑시콘은 근데 7월 30일, 7월 말에 유중 상장 예정일이 있어요. 물량 400억쯤 되죠. 그래서 시총이 2천억이라서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아가지고 애초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개파락하면서 이제 추세가 좀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술적 반등으로 갖다 지금 연명하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그거는 뭐 기억해 둬야죠. 400억이 작지는 않다는 거, 시총 2천억짜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치고 나갈 거면은 요 자리 좀 넘는지 혹은 2만원 장기평 구간은 좀 지켜주나, 요거 두 개는 좀 필요할 것 같고, 분봉으로 보면은 요렇게 옆으로 깔끔하게 좀 박스권 그래서 밑으로 지지해주나 위로 튀나 이런 거는 좀 분봉이 엄청 간단합니다. 대응 관점으로 갖다 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네오셈, 엑시콘 네오셈, 그 다음에 뭐 QRT 오픈 엣지, 퀄리타스 이런 애들 이제 밑에서 좀 대거 반등을 했고, 하반기에 CXL 3전 좀 메인 드라이브 건다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YC랑 DI 얘네는 좀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요. 이 두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들도 지금 신용이 좀 풀렸는데 이제 하락이 좀 그렇게 또 크진 않거든요. D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종목들은 뒤에 움직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워낙 강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HBM은 하이닉스. 뭐 최근에 요 전고점을 좀 넘지는 못하죠. 여기를 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뭐 또 수급 날 잡고 들어오면서 돌파 나오면은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 얘네가 차트는 그냥 묘해요. 하이닉스 좀 조금만 튀면은 어떻게든 움직이고 싶고, 이수페타는 전고점 신고가를 일단 또 갱신을 했었고 한데, 하이닉스, HBM, 엔비디아 키워드 같이 엮이는 게 있죠.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고점 찍고 조정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거 외에도 뭐 밑에서 어부 반도체 120선 위에다 살짝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차트 네오셈 이런 게 좀 생각나는 비슷한 차트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뭐 반도체는 개별 뉴스들 뭐 각자 중구난방 붙이는 것도 있고, 삼성 3분기에 D램 낸드값 15% 이상 올린다, 인상 고객사의 통보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인상 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CXL부터 해가지고 HBM 뭐 등등 유리기판도 어제 움직임이 좀 있었죠. 해가지고 YC캠이 진짜 끼가 좋아요. 피롭틱스랑 YC캠이 둘 다 이제 같이 좀 대장급으로 움직였었는데, YC캠은 이제 반도체 쪽도 좀 엮어주면서 혼자서 좀 각자 도생 하듯이 막 좀 잘 튑니다. 어제도 기술적 반등폭은 좀 잘 줘요. 계속. 자, 그래서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있고, 바이오는 이제 좀 개별 이슈들 뭐 중구난방인데, 일단 오늘 머크 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알테가 신용이 뭐 아예 막혔던 건 아니죠. 그냥 키움에서 이제 검은색으로 막혔던 건데, 얘는 지금 주가가 좀 위에서 허적거리고 있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뭐 뉴스 하나 붙이면은 이런 거는 좀 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1선도 좀 따라오고 머크 주가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HLB 시리즈들 요거는 7월 2일,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진짜 강했어요. 펩트론이 미리 좀 차트에서 자리 힘줄 준비를 해두고 슈팅을 좀 만들었고, 그것 따라서 인벤티지 랩이 이제 대장으로, 얘는 좀 시총이 가볍죠. 그래서 밑에서 120 주변 계속 좀 트라이를 하다가 다 돌파하고 상한가 보내면서, 그거 외에 뭐 이제 한독, 블루엠텍 이런 애들이 어제 좀 개별 뉴스들 붙이면서 좀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좀 스페셜한 뉴스가 더 있으면은 좋기는 하겠는데, 일단 주말 끼고 요 뉴스였거든요. 그냥 비만약 팔아서 3전 시총 2배 된 회사 제2의 엔비디아로
그래가지고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 얘기고 우리나라 제약사들 비만약 열풍의 상용화 속도 근데 좀 바로 좀 해당이 되고 매출 찍히는 아이템 판매로 찍히는 기업은 좀 없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바이오는 그래도 하반기 금리 인하 키워드든 뭐 아니면 각자 재료든 해서 좀 지속적으로 봐야죠. 반도체, 바이오 여기는 하반기도 우선은 좀 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나. 자, 그리고 해운이랑 원유 오늘 중동 그 유가 조금 올랐는데 아직 전면전 뉴스는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 당국에서 전면전 임박했다. 그 다음에 사우디 대사관이 레바논에 체류하는 자국민들 좀 철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철수 권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만간 전면전이 좀 시작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플러스 이란은 지금 대선 다음 달 5일에 결선 맞대결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 이제 7월 3일 남았거든요. 이게 6월달 뉴스인데 7월 5일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의사 출신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강경파 사이드 2위 42%랑 38% 요거 결과에 따라서 조금 또 이 뒤에 좀 협상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이제 강경파가 되면은 당연히 막 치고받고 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도 한번 가볍게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중동 지역 불안함은 일단은 원유 관련 주들 해가지고 요 석유 시리즈들부터 해서 뭐 천연가스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최근에는 한국 흥구가 조금 원래부터는 끼는 더 좋기는 하죠. 그래서 요 두 종 정도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항 여기서 당연히 연결되는 게 그 해운 요쪽도 똑같아요. 같은 줄기를 타고 지원을 받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운항 요 운임 쪽도 좀 뭐가 풀린다 점점 감소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번 주도 좀 상승을 했었죠. 고운임 지속 그래서 중국발 물량 강세 플러스 그 후티 반군 타격 그래서 희망봉으로 좀 돌아가고 요거 두 개는 중동 지역 좀 불안함이랑 같이 엮여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제 그린로직스가 좀 단기간 지정 예고 덕분에 이제 시간에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대한해운, 흥하해운 이런 것들은 이제 움직임이 좀 아쉬웠죠. 여기 삼선을 아예 좀 돌파를 해주는 게 좋기는 한데 운임 쪽은 그냥 볼 거면 그린로직스 하나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젤렌스키 몇 개월 내에 종전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하겠다. 요거는 이제 트럼프, 바이든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도 종전이 조금 진짜 이제 현실화가 될 수도 있지 않나. 트럼프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재건 키워드가 이제 또 뒤에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외에 뭐 나머지 넘기고 그 다음에 전력 수요 뭐 여름 되면서 발전량 못 늘리면 뭐 국가 안보에 악영향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지금 우중충 해가지고 딱 나 오늘 비 올 거야 하고 있는 서울 날씨인데 어둡네요. 딱 봐도. 그래가지고 장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장마가 지나면은 폭염. 항상 뭐 매번 사이클이니까 장마 이후엔 폭염. 그리고 그 폭염이랑 이제 엮일 수 있는 게 식량주들이 있고 이런 장마 폭염 관련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한 번씩은 좀 봐둬요. 파세코가 이제 가장 냉방 쪽 이제 대표격 종목이었고 그 외에 뭐 스마트 그리드랑 뭐 이것저것 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변압 쪽이나 전선 쪽 그다음에 냉방 요 정도가 일단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섹터이지 않나. 그리고 전기 쪽은 그래도 대원전선 재룡산업, 제일일렉트릭, 세명전기, 재룡전기 정도까지는 좀 일단 눈을 둬야겠죠. 쟤네들은 끼가 꽤 좋기 때문에 전선 쪽도 어차피 그냥 못 무너지거든요. 그냥 못 무너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은 뭐 눌림이라던가 공략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고 있는 각자의 자리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뒤에 뭐 환율 따라서 차, 방산, 조선주 플러스 뭐 이제 어제는 식품이랑 화장품 요런 애들이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조금씩 조정이 나오는데 움직임을 보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막 뭐 5%, 6%, 10%짜리 뭐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밀리다가 뒤에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또 슈팅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식품은 좀 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이랑 화장품 저는 둘 다 좀 손이 안 가가지고
항상 거리는 두고 있는데 실적 재료라는 거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좀 합이 안 맞아가지고 실적 재료는 아무래도 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숫자로 찍히는 거 좋아하고 테마 세력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숫자로 찍히는 거 뭐 나쁘진 않지만 그것보다 이제 시장의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그런 뭔가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테마들이 좀 매매하기는 더 저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도 식품이랑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그 좀 실적 엮일 수 있는 것들 조선 같은 경우도 계속 묵직하죠. 세진중공업도 만원 구간 지키더니 또 이렇게 한번 또 전고점 슬쩍 터치하고 조선 애들 움직임 다 비슷합니다. 거기다 어제 삼성중공업 뭐 수주뉴스 그다음에 뭐 변압 식품 자동차 어제 그 서울시청 쪽에 이제 차량이 제네시스인 것 같더라고요. G80인지 좀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따라가지고 조금은 생각을 해둘 부분은 있지 않나. 자, 그래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외에 최근 뭐 강했던 종목, 며칠 더 주목, 이런 건 시장 특성, 그다음 7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언제든 수급 들어오면 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자체에 볼 거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 어제 비만 치료제 애들이 좀 셌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 테마는 아까 전에 뭐 그런 산업부 장관 뉴스 안에 보면은 좀 재료가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차트도 조금 묘하죠. 위에서 내려오다 이제 좀 버티는 그런 종목도 있고 반도체에서는 우선은 HBM이랑 CXL 요거 두 개 보면 되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뭐 좀 조정이 나와서 그런지 그리고 삼성전자 CXL 드라이브 키워드들이 좀 똑같은 건데 계속 붙어요. 그래서 CXL이 어제 조금 강했고 네오셈 그 다음에 엑시콘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운임이랑 원유 유가 이쪽은 중동 지역 불안함이 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폭염 테마 그 다음에 어제 뭐 좀 개별주 솔루스 첨단 소재 요거 정도까지는 한번 좀 보지 않을까. 분봉상 지지 저항이 이렇게 좀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대금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 종목은 엔비디아 이제 납품 그래서 밑에서 지금 좀 대금이 붙는 케이스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시장 특성. 시장이 어려운 걸 내가 느낀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거나 매매 횟수를 좀 줄이는 게 좋죠. 매매 횟수를 줄이라는 게 그냥 매매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종목 압축을 하라는 거죠.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게 필요한 게 평상시면은 B급, C급 종목도 막 내가 건드렸어.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은 C급 그냥 싹 다 제끼고 B급도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오히려 A급이나 S급 내 기준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 선정을 할 때. 이거는 진짜 S급이다. 이거는 A급이다.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라는 거죠. 즉 그 말인즉슨 애초에 시장이 안 좋으면 S급, A급 그런 종목들 빈도가 낮아져요.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그냥 꽁 대신 닭으로 안 보이니까 S급, A급 안 보이네. 그냥 B급 해야겠다. B급도 잘 안 보이네. C급 해야겠다. 이러면은 이제 손실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은 그 압축을 합니다. 자신 기준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쪼여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비중 줄이지도 않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손실만 더 쌓이겠죠. 손실이 나면은 그 복구 심리 또 있잖아요. 심리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안 무너지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반복되면은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나중에 이제 트레이딩 계속 하다 보면 주식시장 오래 하다 보면은 손실이 나도 그냥 조금 기분 나쁘지만 무덤덤하거든요. 또 어차피 복구하면 되니까 자신이 있고 하면은 뭐 시장 좋아지고 뭐 한 달이면 복구하겠네 이런 식으로 하다 또 돌아가면은 손절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초보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 손실 나면은 그거 복구하기 위해서 비중 베팅 이런 거 반복 그거 악순환이 좀 주식시장에서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지금 시장이 또 잘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스캘핑 잘 돼? 막 잘 돌아?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대부분은 유동성 줄어들면 일단은 좀 트레이딩하기 좋은 장은 아니에요.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그냥 개별주들 위주로 갖다 좀 보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뭐 오늘부터는 뭐 당연히 직장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우산 좀 잘 챙겨 다니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